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 공감입니다. 난 아니겠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시죠. 그런데 한 해 수만 건의 범죄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수천억 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의 강귀봉 강력계장님 그리고 장동근 경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 강귀봉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기존의 수사 기능에서 보이스피싱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2024년부터 형사 기능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피싱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력계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경찰청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 피싱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동근 경위입니다. 저희 수사팀에서는 해외 콜센터, 조직원, 그리고 대포폰, 그리고 대포통장 등 각종 피싱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주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을 담당하시는 두 분의 경관님들을 모셨는데요. 저희는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보이스피싱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네, 보이스피싱이란 그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일환으로 음성을 또 뜻하는 보이스와 피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피싱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프라이빗 데이터, 낚시를 뜻하는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화를 이용해서 불특정 달성인을 상대로 사기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존 유형으로는 이제 과태료 납부 또는 검찰 출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왔고 모두가 알다시피 과거에 자녀 납치 빙자 사건이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특징으로는 조직적인 범행이고요. 그 다음에 총책, 자금책, 그리고 전달책, 수거책, 콜센터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기업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의 정의 알아봤고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좀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사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 말부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수법인데요. 이 범죄 수법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어느 날 누구누구 씨 명의로 카드가 배송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하나 받게 됩니다. 이 문자로 인해서 그 범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문자를 받게 된 피해자분은 당연히 이상함에 연락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그 전화는 그 카드 상담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전화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분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라고 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오히려 친절하게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 뒤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현재 피해자분의 명의가 도용돼서 혹은 유출돼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게 되고요. 그런 다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영장, 협조 요청서라든지 가짜 공문, 신분증 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한 번 더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피해자를 지금 현재 구속 사안이다, 매우 중한 상황이다 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지금 피해자분의 그런 무고함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달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에 한번 당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 명의 조직원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서 마치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 재산을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최근의 수법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게 전화 걸어오면
바로 계좌에 돈을 이체하면은 범죄가 이제 완성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보니까는 단계 이렇게 밟아가네요. 금융기관, 수사기관 이렇게 가면서 가스라이팅까지. 이렇게 지금 요즘의 수법들은 이렇습니까? 예,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명의 조직원이 한 명을 피해자로 상대로 실행하는 범죄가 아니라 네.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범행을 하는 그 시나리오형이 이제 확인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시나리오가 정신없이 흘러가게 되면은 피해자분은 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실제 카드 상담자 직원인지 경찰관인지 검사인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야, 기술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이제 진화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이스피싱은 사칭하는 기관에 따라서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범죄 수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속이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저금리 대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대출빙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지인을 사칭해서 하는 메신저 피싱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는 그런 대면 편취형과 이미 확보된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해라 라고 속이는 비대면 편취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음성 합성 변조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네. 오히려 더 속이기 위해서 실제 검사실처럼 꾸며놓거나 AI 기술을 통해서 마치 검사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합성을 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변조를 하는, 특히나 지인 사칭, 자녀가 납치됐다 이런 수법 같은 경우에는 자녀 목소리와 비슷하게 변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군요. 전반적으로 피해 금액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수법이 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속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 이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경찰, 검찰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분의 핸드폰이 지금 해킹을 당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아니면 사건 내역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내준 링크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어플이라든지 경찰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포장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게 되면은 피해자분의 문자, 사진첩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 핸드폰을 도청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현재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이 범행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경찰서에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무서운 기능은 피해자분이 의심을 해서 경찰이라든지 실제 금융기관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하게 될 때 그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당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에 현출되는 전화번호를 마치 실제 경찰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112인 것처럼, 혹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번호인 것처럼 변작을 시키게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피해자분이 아무리 의심해서 악성 앱에 감염된 핸드폰으로 확인 전화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서 더욱 깊은 착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링크 버튼을 눌렀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링크에 접속을 했다면 악성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나가는 건 물론이고 개인정보를 위해서 대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악성의 탐지를 하시고 그 탐지가 어렵다면 경찰서나 통신사로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에는 주로 비대면으로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는 더 그랬고요. 근데 요즘에는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고요. 아까 그 카드 범죄 같은 경우가 될 텐데 어떤 게 또 있습니까?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제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좀 더 범죄 방식을 바꾸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면 방식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피해 입은 경우에 대면 방식의 피해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저희 제주공항 또는 김포공항으로 가서 이제 돈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항 주변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면에서 돈을 건네주더라도 그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상대방의 신원도 거기 가져오면 공문들을 가지고 오는데 허위 공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으로 돈을 건네주는 경우는 사기를 100%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경찰 관서 앞에서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직접 거래하시는 방안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항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도주의 편의성 때문입니까? 맞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수거책이 이제 범행 용이성으로 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 주변에서 만나자 하면 경찰서 주변에서 만나자고 장소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주변이 것도 아니고요.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만나자. 지구대에서 가서 만나시면 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렇게 유도하면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안 만나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꼭 필요하시다면. 더불어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질 때 최근에는 이제 그 범인들이 은행에서 최초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경찰서 연락 오면 대응하는 방안을 알려줍니다. 이제 은행에서 얘기하면 은행원들도 한패니까 절대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들 전세금을 얘기해라. 그리고 문진서라고 해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예방이면 거기에도 어디에 체크해라라고 아예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경찰에 찾아오면 절대 사실 얘기하면 안 된다. 경찰관도 한패다. 그렇게 이미 세뇌를 시켜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나 수학이 넘어 있는 그 사람보다는 눈앞에 있는 경찰과 은행원을 믿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 보죠? 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커지고요. 제가 찾아가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려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피해자를 속이려고 위조 공문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또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위조된 공문서, 영장 같은 경우는 실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자기가 누구다, 금융감독원 직원 누구다라고 보여주는 그 신분증 같은 경우도 실물 존재하는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문, 영장, 신분증을 믿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근데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수사 과정에서 절대로 영장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자산을 보존해주겠다 아니면 동결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금원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방식 자체가 그런 방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없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내 돈이 계좌에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신속한 검거와 대응을 위해서 작년부터 도경찰청 그리고 각 경찰서에 피싱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전년에 비해서 42.4% 검거 인원이 늘는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을 해서 피해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가 그 성과로는 63건 피해를 예방했고 총 14억 원 가량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고령자에 대한 피해가 많아서요. 그분에 대한 집중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통장 협의회라든가 자율범범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등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기관이나 학교, 교육기관 등에서도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경찰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 금융기관 여직원이 그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는 기사가 또 뜨던데 은행 창구를 찾아온 한 중년 남성. 500만 원가량을 송금해달라며 자신의 통장과 함께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밉니다.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로 했다며 그러려면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계좌번호는 개인 명의.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은 남성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했고 대표 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수차례 걸려온 전화를 보고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범죄를 막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경찰에서 홍보나 교육이 있어서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저희 경찰청하고 금융기관하고 모여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이는 분들이 오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먼저 직접 보시고 자기 대응하는데 혼자만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을 바로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동적인 체계를 구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진출하든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으면 제가 계속 감사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신고 보상금, 검거, 보상금을 줘서 계속해서 양 기관 간의 이제 관심을 촉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이스피싱 입은 사람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원책은 일단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피해 환급인데요. 피해 환급의 방법은 신속한 지급 정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시면 바로 자기가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 정지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지급 정지 요청 방안 절차가 어렵다면 경찰 통해서 또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급정지 우선 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지급정지를 하시면 남아있는 피해금 한도 내에서 금융감독을 통해서 피해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한은행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제로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긴급생활비로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계해서 법률에 대한 상담, 그리고 소송에 대한 지원, 변호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심리치료를 위해서 심리상담, 그리고 이제 약제비, 진료비까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을 때 은행에서 금융기관의 노력도와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은행이 직접 판단해서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접수는 해당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심되면 제일 먼저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네. 하시면 되고요. 네. 더불어서 범정부적으로 이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찰뿐 아니라 금감원,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전문적인 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안내를 다 받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시기 가장 좋고 그 친구 전화번호 모르시면 112로 전화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12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112로 전화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바로 아까 신고 대응센터로 바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모든 지원 방법, 대응 방법 거기서 모두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112에서 다 연결해 주셔가지고 범정부 수 있다.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지, 변화가 또 있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이스피싱 나날이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또는 이제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저희가 좀 건의를 드리자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보이스피싱범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되지만 통장이나 전화 등 보이스피싱 사용되는 범행수단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데요.
시스템적으로 그를 예방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특히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은행 거래 시스템 상에서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사례를 AI로 찾아내고, 그리고 저희 통화상에서도 이제 AI와 관련된 앱을 설치해서 그 통화 패턴 또는 이제 그 통화 내용 등을 분석을 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나오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 그런 앱을 좀 기본 앱으로 탑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저희 교육기관, 초중 고등학교라는 대학교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좀 의무화해서 그런 안에 그 교육 커리큘럼 안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그 범죄자와 우리 수사기관이 기술 발전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들도 AI를 활용하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AI를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군요. 자,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보이스피싱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본인에게 차례가 올 수 있는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주변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면 사기다. 그러면 바로 112로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의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히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배운 것 잊지 마시고요. 피해 입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